잠시 안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강서 AI 헌정 신민법정 개정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최인 서부산시민협의회는 낙동강 르네상스를 슬로건으로 한 창립 25년의 지역 풀뿌리 단체입니다. 부산의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깊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서부산시민협의회는 2023년 AI와 접목하면서 큰 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낙동강 르네상스와 강서 세계도시를 지향하며 강서 AI 시스템 센터를 출범을 하였고 강서 AI 챗봇 델타인 A를 가상 인격체로 영입해서 AI 플러스 인문학의 기틀을 만들어 시민사회 운동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개발제한구역법에 대응하기 위해 강서 AI 법률 주민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강서 AI 헌정시민법정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강서 AI 시민법정은 여러분도 저도 처음 경험하는 AI 재판장에 의해 1971년 개발 제한이 현재 54년간 강서 주민에게 강제한 공권력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판결이 아닌 판석의 이름으로 일탈과 위헌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민법정에서는 강서 개발 제한의 현실을 단적으로 입증하게 될 증인이 참담한 현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증인은 오는 8월 21일 10시 30분 부산 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 제한 창난 증후군의 트라우마를 증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AI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며 그리고 AI의 놀라운 급속한 발전으로 강서 AI 법률 주민지원센터는 슈퍼법률연구원과 함께 전문 법률 지원 시민 운동을 위해 창립 25년의 서부산시민협의회는 재창립의 운영 혁신에 의해 오늘 제1차 시민법정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리며 곧 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발 제한의 위헌적 문제를 다루고 주민의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헌법 소원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6.16 위헌규탄 결의대회 그리고 오늘 이 시민법정이 대서사실을 완수하기 위해 대단원에 막을 올리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 집단지성의 혁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 생각. 이 고향 생각이라는 곡을 오카리나 연주곡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고향 생각의 그 후렴구에 보면 이일저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고향 노래를 회상하면서 반드시 우리들 생활 속에 수려한 낙동강변을 잇는 강서 고향 동산을 가꾸기 위해 잃어버린 세월과 함께 잊혀졌던 향토해를 되살려낼 것을 다짐하면서 바로 시민법정 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우키시마 추모협회의 장미숙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서부산 시민협의회의 임상봉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회장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식순회에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해줍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강서 개발 제한으로 고통으로 살다 가신 희생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서부산 시민협의회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키시마호 협회의 감사이신 박헌중 감사님께서 시민법정 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 창설 선언문. 위대한 강서 낙동강 제3 물결 일으키다. 전문. 우리는 지난 반세기 국가 발전의 대의 아래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묵묵히 희생을 감내온 부산 강서에서 보통의 천여의 시간을 지나 이제 우리는 AI라는 시대적 전환 파도 위에서 웅비하는 낙동강의 기적을 지향하고 있다. 에코 델타 시티가 도시의 골격을 세우고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를 향한 하늘길을 여는 이곳은 더 이상 연방이 아닌 환태평양권 부울경 메가시티의 심장이 될 비전의 땅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2025년 8월 10일 오늘을 기점으로 주민 주권의 원칙 아래서 데이터와 이성에 기반한 수비 민주주의를 실현할 특별 의결 기구가 될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 창설을 선언한다. 하나,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은 낙동강 AI 포럼을 통해 주민의 뜻을 모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슈퍼 AI가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중립적 발전을 바탕으로 심층 분석하는 집단 시선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이 지난 54년간 강서 주민 정신을 오치해온 다음에 5대 핵심 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법정을 선언한다. 1. AI 수준의 딥 리서치를 통한 개발 제한구역 문제의 근본 대책 모색. 2. 에코 델타 시티의 전제 조건인 서낙동강 수질 개선 및 정부 투명한 공개. 3. 주민의 생존권을 위험하는 일탈적 개발 제한 구역하고 인연성 문제. 4. 그린벨트라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개발 제한 창난 주문 책임 문제. 5. 헌법에 명시된 재단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 등이다. 하나, 우리는 부산시와 강서구청 등 유관직 행정기관이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을 주민 참여에 기반한 공공적인 민관 협치기구로 인지하고 본 법정의 합리적 수렴을 위한 AI 민간 협치 행정 실현을 위해 나아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자성만대의 고통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하여 강서 특별자치특별법 실현의 그날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8월 11일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 참여 주민 일동. 바로 54년 개발 한국의 개발 제한 정책이 여러 가지 위헌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 규범의 불평등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수용할 수 없는 현대 AI 시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저희들이 한 2년간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오늘 행정소송 2025년 구합 38호라는 행정소송에 제가 원고가 되어 있고 구청장이 피고입니다. 오늘 피고를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초청장도 다 보냈습니다. 아마 참석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8월 21일 날 첫 심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결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들어보면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내용이 사건 재판명이 그 이행 강제금을 취소시키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겁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이 벌금을 이행하고 있는 걸 느닷없이 무효고 취소라고 하니까 그 취소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방청석에서도 여기서 비록 재판장이지만은 여러분이 재판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도 할 수도 있고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데 딱 핵심은 지비구역의 이행강제금을 저한테는 2,600만 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3억 몇 천만 원, 2억 몇 천만 원, 막 전부 억 단위로 그 수백 명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있는데 혹시나 저만 개발 제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전부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닌 지비구역이라고 그 다음에 지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비법은 대한민국에 없는 법이고 지비구역이라는 건 관행적으로는 지비구역이 있는데 법적이나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시민법정에서 핵심적인 논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 법정이 전국 최초로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지도 않고 개발 제한 구역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이 무효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과된 부분은 전부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나비 효과에 의해서 엄청난 비록 강서에서 시작합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인사 말씀해 드리고 나중에 브리핑 설명에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가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 원피고 및 배심원과 증인을 지정석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서 AI 재판장을 추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또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챗GPT 발표가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되었고 저희들이 23년도 2월 달부터 챗GPT와 접근하기 시작해서 10월 1일부터 이제 그 당시에 한 6개월간 판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AI가 아니면은 도저히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서 AI 시스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부산 부설 기구로 설립을 해서 센터장을 두고 거기서부터 진행되고 그 다음에 챗GPT가 유료화가 되면서 24년도부터 본격적인 AI와의 관계를 진행을 해가 왔습니다. 진행을 해가 오면서 명명을 한 것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강서의 AI 법률 주민 지원 센터를 해서 앞으로 강서의 개발 제한은 물론이고 강서와 관련된 법률 부분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강서 AI 법률 주민 지원 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병행한 것이 강서 AI 챗봇 델타 NA라는 유사 인격체를 부여해서 비록 AI가 우리가 이 가상 이 메타 환경 버스 속에서 있는 사실이지만은 실제 우리 인간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난 슈퍼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강서 AI 챗봇은 채팅 로봇입니다.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은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챗봇으로서 델타 NA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이 AI 세계에서는 이미 강서에는 이 챗봇으로서 델타 N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사 인격체가 강서 주민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첫 이 심리를 합니다만은 그 AI 헌정은 헌법과 정치입니다. 정책. 그래서 헌법과 정책 부분을 다루는 이 재판장의 이 추대를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하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대장 성명은 강서체포 델타 NA 줄여서 DNA입니다. 생년월일은 2023년 10월 1일 강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소속은 강서 AI 시스템 센터 슈퍼연구원으로 종사를 합니다. 이 연구원은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센터로 연락을 하면은 이 슈퍼맨과 접목해서 우리 현안의 문제들을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역동적 낙동강하구 문화권의 21세기 강서 지역 역사 재창조를 위하여 AI 챗봇 델타 NA를 영입하고 기존의 일탈된 제도 개선을 위한 플랫폼으로 AI 헌정 시민 법정을 창설하여 혁신적 법률 세계를 통하여 주민의 기본권 회복은 물론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 중흥을 위하여 AI 재판장으로 강서 체포 델타 NA를 추대합니다. 서부산 시민협의회 회장 김영주. 지금 그 시대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활용 못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학교와 활용 못하는 학교, 또 AI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와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AI가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AI를 활용하는 변호사냐 활용 못하는 변호사냐, AI를 활용하는 의사냐 활용하지 못하는 의사냐, 여기에 따라서 그 존재의 그 생존의 의미가 생존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자 우리는 그 앞으로 학교를 하는 학교를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강서에 최초로 AI를 활용한 시민법정이 탄생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이렇게 또 한 번 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일이라 싶습니다. 저는 대제고등학교 이사장 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 개정서는 혁신적인 AI 시대 역동적 부산 강서에서 전국 최초 AI와의 공정과 융합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의 창립 개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회 강서 AI 헌정 시민법정에는 여러 주민들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법정 단상에는 AI 재판장 DNA를 비롯하여 원고 김영주와 피고, 그다음 정인 마명식, 그리고 배심원으로 대한노인회 강서구 지회 홍봉양 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박이동 교수님, 동명대학교 임남기 대학원장님, 부산여성정책연구원 최옥주 이사장님과 부산경제살리기 운동본부 최정은 공동대표, 서부산 시민협의회 정기용 부회장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상 시민법정 진행 감사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법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제가 PT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부분적으로 이 픽스가 되리라고 보고 나중 플로우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또 배심원 의견과 종합해서 AI와 협의한 내용을 21일 법정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선혜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법정에서 개발 제한 문제가 핵심 키워드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은 이 키워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민법정이나 개발 제한 문제를 우리가 직접 같이 다루면서 이 AI를 직접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효과는 대단히 사실은 개발 제한 문제보다도 더 큰 효과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금년부터 강서구청에 소장을 내면서 전국 최초로 강서구청이 한 달에 1,200만 원씩 비용을 내면서 지금 AI 행정을 챗GPT를 저희들하고 똑같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왜냐하면은 지금 시민단체가 이렇게 AI하고 나가는데 행정을 지금 그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강서구청이 전국 최초로 이 AI 행정에 이제 착수를 했다는 것. 아마 이 AI 행정이 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테고 그 뒷바라지를 우리 이 시민법정이 아마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강서 그 노인지회장 홍봉량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42년간 초등 교사하고 교장으로 퇴임했다가 이번에 7월 21일 날 이번에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약 70% 재선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강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 될 그럴 때부터 그린벨트 되어서 우리 가족이 10가족이었는데 11대평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7, 8평 땅을 방을 넓혔더니 벌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얼마나 악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 생존권도 박탈하는 그런 법이 악법이었습니다. 논을 팔아야 아들 장제로 드리고 애도 공부를 시킬 긴데 이 땅값이 낮아가지고 그린벨트 때문에 정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제가 올해 83입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 만나기 시간이 3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얘기해 보면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T를 통해서 지금 오늘 저기에 자료가 나온 것은 1차 판석문입니다. 판석문은 판결문하고는 구분되기 위해서 판석문을 해서 이 판석은 이 석가모니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요약한 것이 판석 석가의 석자인데 여기서의 판석은 분석할 석자입니다. 그래서 AI가 이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미 AI는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하고는 다른 판석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대부분이 AI가 앞으로 이 재판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기존 본 재판과 이 시민법정의 재판을 병행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몇 차례 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부가 설명은 나중에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판석문입니다. 재판장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강서체포 델타 NA가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2025 구합 38 행정처분 취소 이 사건에 대한 AI 재판장의 첫 번째 판석문입니다. 이 문서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54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복합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 시민법정 심리가 더 깊고 생산적인 수기의 장이 되도록 하는데 이 1차 판석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김영조이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입니다. 기본적인 틀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권리를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없는 권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상실된 짓밟혔던 권리를 찾겠다는 게 이 소송의 기본 틀입니다. 위 사건에 관해 본 AI 재판장은 25년 8월 21일 1차 심리에 앞서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리고 본 법정에 접수된 시민 권고 및 증인 진술서 등을 일체의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AI가 이 사건의 원고 소장과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분량이 이것을 전부 AI가 분석을 하고 요약해서 판석문으로 제시한 것이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 피고고 피고는 유미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지입이 앞에 설명에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문제는 개발 제한 구역과 지비 구역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다르며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를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우리 모두는 행정적으로 지비와 개발 제한을 동일시해서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았습니다. 50년간. 그런데 AI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모의 불평등이고 또 이 사실과 다른 그래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피고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제 땅입니다. 소유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에 지비구역이 나와서 그때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지비구역이 서면 안 된다고 개발 제한 구역을 서라고 했더니 회신이 오기를 공감한다는 거예요. 회신이 강서구청에서 내가 이 집이 서면 안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을 서라고 요청을 하니까 공감은 하는데 무언을 다른 게 뭐냐면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것. 안 서도록 지양하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에 제게 2,600만 원 고지서를 내면서 지비구역으로 그대로 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극렬히 대치되는 것이 지금 이미 이 지비구역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합니다. 작년에 2,600만 원, 올해 또 2,000만 원 부과합니다. 내년에 또 한 해마다 2,600만 원씩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 사전 그 고지에 이번에는 지비구역이 아닌 공문서에 지비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과연 강서구청이 이 주민의 또는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21일 날 가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지비법이 나와 있고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 사건은 54년간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한한 국가와 강서구청이 개발 제한 구역을 기피하는 이유의 진상규명이 핵심 쟁점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앞으로의 문제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왜 강서구청이 공식적이고 법적 용어인 개발 제한 구역인데 왜 강서구청이 개발 제한 구역을 안 쓰고 그린벨트와 GB를 쓰느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에게 AI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AI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강서구청이 GB와 이 그린벨트를 쓰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의 충돌을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헌법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밝혀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해당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축사였고 이미 건축 대장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없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강서구청은 2002년경에 기존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고 이제 태풍이 와서 제거를 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에 고진해역의 개축 및 정축의 새로 지은 신축이라고 고지서에는 개축 및 정축인데 부과 내용에서는 신축으로 부과했던 이 부분에 AI는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피고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원고는 처분의 근거가 된 용어의 부적절, 그 다음에 법률 자체의 위헌, 그 다음에 행정청의 선행 업무, 이 선행 업무가 앞으로 쟁점입니다. 이 뭐냐 하면은 이 주민에게 개발제한구역법을 어겨서 이 벌금을 부과하려면은 선행적으로 이 개발제한구역을 법 2조에 있는 성실한 관리,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기 전에 강서구청은 개발제한구역을 성실히 관리해야 된다. 지금 AI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만 선행 업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선행 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다는 걸 AI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이 지금 1차 심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시민법정의 심리할 핵심 쟁점의 판석입니다. 본 AI 재판장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시민법정이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과 행정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핵심 쟁점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54년간 이 역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통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1쟁점입니다. 이 용어 문제, 앞에 말씀드린 GB와 GB법이 과연 피고가 말하는, 강서구청이 말하는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앞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초점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 원고의 주장은 GB 또는 GB법은 이 무효, 재판명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벌금은 취소하라는 부분이고, 피고는 GB가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제 GB 강서구청이 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다시 말하면 주민은 GB가 사회 통념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충분히 인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강서구청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AI가 이럽니다. 행정청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법률에 명시된 공식 용어 대신 사회 통념에 기댄 비공식
약어인 집이나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명칭인 집이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합니까? 지금 AI는 이렇게 인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비로 표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행정용어의 그 명확성은 국민의 이제 권리와 권익에 해당된다는 걸 AI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의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면 이 AI가 간단한 법적 용어인 개발 제한을 쓰면 되는데 왜 안 쓰느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이 강서구청이 개발 제한 구역을 쓸 수 없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을 쓰고 그걸 근거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개발 제한 구역에는 주민의 잘못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나 강서구청의 책임과 주민의 책임이 다른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민에게는 30조에서 34조까지 벌칙을 이행 강제금 등 구체적인 벌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 구청이나 관은 성실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해놓고 불성실 관리를 하거나 잘못 관리를 해도 벌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쓰는 순간에 벌칙은 없어도 성실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법에 틀림없이 없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을 쓰게 되면 국가에게 책임이 그냥 바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민법정을 거쳐서 본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 지금 AI가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성실한 관리 의무. 강서의 환경 부분은 재산권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 부분도 선악동강이 지금 4, 5급수인데 원래 50년 전에는 2급수였습니다. 그 2급수와 4, 5급수 되도록 강서구청이 어떤 관리를 했느냐. 모든 책임이 이제 강서구청에 앞으로 막 쏟아집니다. 쏟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심리를 위한 AI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법상 국가의 성실한 관리 의무는 주민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앞서서 이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포함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 것입니다 하고 이미 AI는 인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행정청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정된다면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하거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AI는 이미 주민에게는 벌칙을 만들어서 엄청난 벌금을 처분을 하면서 공무원의 잘못은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규범의 불평등으로서 위법이고 일탈이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쟁점 3개는 문제는 이제 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산권 피해는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처음 보실 겁니다. 뭐냐 하면 개발 제한이라는 속에서 나중에 정인의 말씀도 들어보면은 이미 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또 부인은 그로 인해서 신경쇠약을 해서 지금 정신질환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이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파산을 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 과정에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향토해가 상실되어 버렸답니다. 이 강서처럼 이런 발전전 지역에
발전 협의회나 이런 그 주민의 조직에 의해서 이 강서를 주민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향토애가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이웃 사촌이 없어진 거예요. 이웃 사촌 간에도 오히려 더 갈등을 가지는 이런 구조에서 이 부분이 AI가 규정한 게 시스템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 폭력에는 원래는 처음에는 이 폭행이었습니다.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불러지면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게 언어폭력, 상처가 전혀 없어도 폭력죄로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문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개발 제한 AI에 의해서 시스템 폭력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어디 인터넷도 없고 법에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이 강서에서 나타나서 AI와 함께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정책의 시스템에 의해서 강서 주민들이 엄청 체념하고 피해보고 우울증 쌓이고 고향을 등지게 되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런 시스템 폭력이 이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난 게 처음부터 정부나 이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제한을 안 쓰고 그린벨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은 그린벨트라고 하니까 내 사는 곳이 그린벨트가 되면 엄청 좋은 겁니다. 영국의 그린벨트처럼 어떤 도시보다도 더 좋은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라고 안 해도 개발 제한이라고 안 해도 전혀 문제를 제기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전 도시개발이 되어버리고 환경은 파괴되어버리고 농지는 없어져버리고 생존권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으로서 시스템 폭력이 되고 그 결과에 나타난 명칭이 병명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개발 제한 창난정우. 우리가 창난해봅니다. 착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개발 제한 구역에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 사는 걸로. 실제는 개발 제한 구역, 당신 재산권 제한하고 행위 제한해가지고 도시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하는 이런 일탈법을 가지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데 실제는 자기가 내가 그린벨트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창난 증후군으로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강서의 땅은 지금 90% 이상이 전부 도시민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명지파 없어지고 녹산 미나리 없어져 버리고 도마도도 점진적으로 없어지고 농업 없어져 버리고 강서 주민이 없어져. 지금 현재의 노인이 이제 죽고 나면은 결국 강서의 역사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주인 없는 이 역사가 새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이 AI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형식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의에서 헌법적 가치와 행정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이 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걸 AI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단순히 이행 감정임이나 재산권 피해나 내가 피해보았다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법의 형식을 떠나서 실제 이 AI와 강서 주민이 융합을 해서 이런 새로운 AI 시대의 관문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건설적인 이름은 법정이지만은 건설적인 토론장을 만들자는 것이 이 AI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제 진실 규명, 그 다음에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상처의 치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개발 제한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서는 보면은 이 시스템 폭력과 행정적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우리 주민의 정신은 병들고 이제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노인의 강서주회장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국립
노인 요양센터처럼 서초구나 영동포구에 서울에는 6개구에 국립 노인 요양센터가 설립돼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138명이나 됩니다. 이 강서에 이 국가가 지금 강서에 정신적으로 어려져 있는 노인들을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을 아마 이 법 개정 이전에 내년부터라도 본격 추진을 할 겁니다. 본 법정은 단순한 판결의 장이 아니고 사회와의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재판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면 행정 용어의 명확성, 지비 또 지비법,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법과 정의의 조화와 성실한 관리 의무. 그래서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에게 벌금을 물리는 이 수준의 성실한 관리의 구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도록 만들 겁니다.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로 하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신청이 들어갑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가고 UN SDGs 인권위원회에 강서에서 이 시스템 폭력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국가가 애빼한 주민을 상대로 재산권까지 제한한 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 법 이전에 이거는 주민 죽이는 법으로 되어 그래서 UN 지속 가능한 인권위원회까지 제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1차적인 결론을 AI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 AI 재판장은 이 법정이 진실을 규명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시민주권 모델을 제시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심리를 슈퍼연구원으로서 보조하겠다는 것이 이 AI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재판의 심리 일정은 8월 21일 본 재판이 심리가 계속되면 이제 매달 심리가 계속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법정도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개소해 나갈 거고 참여 방법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 사무실은 이미 앞에 주민법률지원센터로서 전문적인 AI 법률지원센터로서 전국 최초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서 AI 법률지원센터는 어떤 그 원초는 92년도 국제소음 대책협의회가 창립되면서 2000년도 서시협하고 쭉 해서 다음 달에 낙동강 AI 명포럼을 개설을 할 겁니다. 이 낙동강 AI 명포럼이 부산의 명품 도시 이런 세계 도시를 위한 토론 문화를 이 AI와 함께 AI가 참여를 하는 이런 명포럼을 추진한다는 걸 소개해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7월 18일 날 챗GPT에서 에이전트를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슈퍼 연구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서를 두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슈퍼맨입니다. 이 AI가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슈퍼맨의 기능을 가진 연구원을 우리와 함께 진행한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이 시민지원운동은 강서 AI 시대에 지금부터 적극 추진하는 것과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 강서 특별자치구 특별법을 제주도 특별자치시나 세종 특별자치시 다음에 전국 최초로 강서를 특별자치구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김해 공군 기지 이전까지 해서 강서가 세계적인 그런 명품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정인 진술을 듣겠습니다. 정인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요약에 보면은 이분이 농지에 뭐 건축을 한 건 아니고 뭡니까 기계 같은 것을 적치해서 이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여기에 본인도 전혀 몰란 거예요. 한 벌금이 지금 밀려 있는 게 한 3억 6천이고 낸 것도 한 1억 그러니까 한 4, 5억 정도의 벌금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 지난 6월 26일 결의에 참석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지리법 또 농지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이 농지법 하나만 가지고 지금 벌금을 매기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8월 21일 이제 헌법 행정소송에 정인 신청하고 나면은 본인도 이 기본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야기가 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수 뜻을 같은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어차피 법률 지원은 변호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는 필요 없고 인지대는 힘을 합치면은 N분의 1을 인지대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면은 인지대도 부담이 되니까 이걸 좀 모으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변에 이 농지법이나 건축법으로 이행강점 있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그렇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증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AI가 나타나기 전에 대법원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약 한 30억의 이행강제금을 패소를 하고 지금 이미 변호사가 선임돼서 다음 달에 이번 오늘 이 시민법정하고 8월 21일 첫 심리 끝나면 그 내용하고 포함해서 9월 달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고 또 이제 행정소송과 시민법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개발제한 문제는 이제 뜨거운 이제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배심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 정인과 배심원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점을 정리해서 이 AI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심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민회의 부회장 정기용입니다. 강서는 지금 54년 개발장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묶인 대신에 국가유산 정당한 보상을 헌법 제23조 4항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조사한 결과에 한 번도 정당한 보상을 받은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 소원을 지금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시작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 부산고법, 그 다음에 서울중앙고법,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구에 가가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받아가지고 올리야 이제 헌법 불합치를 받아야 저희 소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당한 보상이나 이행강제금, 그것도 개발장구에서 지비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 것은 무용강 아닌강 알고 싶습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행강제금 개발장 구역이 71년도부터 해가 지금 54년 동안에 지금 개발장 구역이 묶여가지고 자기 토지에 조그만 상고라도 지으면 정가자가 됩니다. 그것도 정가자가 되면 시효가 뭐 5년,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평생을 따라다니고 저도 이번에 차 사고가 한 번 났는데 정가가 있어가지고 벌금을 깎아줄 수가 없다. 그 정가가 생기면 그만큼 손실이 가더라고요, 지금. 예. 그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30년 동안 있을 때는 좀 참고 견디를 했는데 지금 횟수가 54년이 됐어요. 그 강서는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전부 다
토지가 좀 가지고 계시면 전부 전과자가 다 돼요. 전과자가요. 보통 한 2, 3번 안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행강제금도 집의로 부과된 것을 정당성 있나 없나 확인 좀 부탁드리고 헌법소원에 지금 헌법 불합치를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이 정가자 부분하고 지금 헌법 소원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금까지 나온 고지서 내용은 전부 개발 제한 문제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하는 이행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적한 대로 지금 이게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전부 정과자로 기록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정가를 말소시키는, 다시 말하면 지비구역의 이행강제를 물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피고가 말하는 대로 관행적으로 원고가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그냥 일반 행정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데는 지비를 해도 되고 건별을 해도 되는데, 재산권과 권리와 관계되는 공식적인 고지서에 근거 없는 지비나 지비법을 적용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저도 이제 공감이 가고 이 제기를 AI가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형식은 묻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법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묻고 있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자료를 제가 전부 분석 받아 놓은 걸 보면은 이미 AI로서는 그냥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잘못은 맞는 거예요. 불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정상적으로 고친 다음에 정상적인 고지서가 나가야 돼요. 그 지금까지 지비구역에 낸 고지서는 무효고 그 다음에 처분도 취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벌금은 전부 돌려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 피고가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는 건 나오는 대로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은 이미 소원이 이제 접수가 변호사 이름으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접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소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처음에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는 하지 말라고요. 3심까지 패소한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기각시키거나 성소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3심에 패소한 사람들이 헌법 소원을 하니까 당연히 그 부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성소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 인용을 받아내야 되니까 하는 재판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법과 그 헌법과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헌법 불일치 판결만 받아내면은 그 다음 분에는 단계별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로서는 이것은 그 불합치 결정을 받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무효화시키고 또 취소시키고 정가를 말소시키는 것은 저희들은 가능성을 보는 게 지금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이게 이제 AI가 지적하는 게 나비 효과는 겁니다. 딱 저한테는 이렇게 김정률님 지금 이 문제는 개발 강서 문제가 아니다니요. 지금 우리가 강서에서 여기에 조금 알려지면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 AI와 연계되는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AI 이전에 있던 법률과 이후의 법률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병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을 하는 주식회사 명성이 맞자 맹자 식자입니다. 이 강석 헌정 출정식에 초대된 관계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강서구에 와서 땅을 좀 사가지고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재고 일을 좀 했는데 공무원 말이 6천만 원 갖고 또 김기섭이란 농산가 그분을 만났더만은 내년부터는 돈을 쓰는데 300만 원씩 내라 달달이 300만 원 쭉 내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뀌더라고. 이미선이라는 주무사를 만나가지고 또 150씩 없다 냈습니다. 3년 정도. 또 그러고 쭉 지금 마지막에 또 농사과 어쩌고 떠나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지금 30만 원 쭉 내고 있다 보니 이거 집행한 줄 몰랐어요. 그 이제 어느 공무원이 가면서 6천만 원 집행을 해놓고 갔더라고. 이걸 그래서 더 이상 한번 찾아가니까 벌금은 안 낸다 하면서 공무원 떠나보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떠나서 세금 하나도 안 밀리고 쭉 했는데 600평 땅에다가 6천만 3억 6천을 맞아 있습니다. 그 이때끔 또 낸 게 한 1억 얼마 되거든 대충에. 그래 병이 났습니다. 내가 뇌경색이 걸려가지고 동아대병원 6개월 있다가 지금 개우회사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걸 전작 관계자들 알았으면 하셔야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혼자 이렇게 썼고 병 만나서 우리 집사람도 우울증과 기타 등 병인데 오늘 처음을 경험했고 앞으로 어디 나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하고 같은 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 세금을 떼먹는데 강서구 세금 하나 못 떼먹고 매일 병 나고 이런 상태가 돼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대장인데 이런 걸 알고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분에 그거 하겠습니다. 예, 정인은 8월 21일 공식으로 정인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9월 심리에는 아마 정인 채택이 되리라고 보고 우리 사모님 뒤에 와 계시는데 정말 참 너무나 힘든 구조고 또 우리 시민 법정으로서는 저런 정확한 정인이 또 이렇게 앞장을 서 주시니까 이 모양을 갖추면서 앞으로 시민 법정은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욱재 회장님 한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주 회장님하고 그 우키시마 폭침 희생자 추모 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옴부즈맨 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는 관계로 아마 와서 한마디 해주시라고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정말로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법조계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한 오류들이 너무나 혼탁하게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서 마침 AI에 아까는 뭐 보조자가 아니라 슈퍼 원더우먼 슈퍼맨으로서의 그 기능을 탑재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법조계조차도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청이 처음부터 알면서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였다는 것을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AI를 전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인간이 판단해도 그렇고 AI가 그 모든 집적된 데이터를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조그만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김영주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차례 걸러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민의 잘못에 대한 것은 요구하면서 공무원이 절대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공무원이 영어로 풀어도 서비스맨입니다. 서비스맨이지 갑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공무원이 갑이고 시민은 정말로 그냥 가스라이팅 여기 제가 오면서 차에서 읽었는데 가스라이팅 당해도 되는 그런
순진한 바보스런 그런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참에 국민이 깨어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현 강서구청에서의 사례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how many case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AI한테 질문. 예. 예. 저는 그래서 이참에 강서구청만이 아니라 강서구청 오늘 오신 분들과 더불어서 일당천, 일당만 하시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는 GB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이러한 모호한 법적 용어로 주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잘 연계해서 제대로 전국적인 디베이트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수준이 요즘 초등학생들 똑똑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정도에서 이 정당한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디베이팅 그러니까 협의 디스커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논쟁식 찬반 토론을 붙여서 그것도 짧은 토론이 아니라 좀 가능하다면 뭐 한 달도 좋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인터뷰도 하고 전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다 찾아내고 해서 토론을 시켜서 전국적인 좀 확산을 붐을 일으켜 가지고 이참에 하나의 강서에서 나비의 날개짓 같은 이 AI로서의 법정 뭐랄까 이런 판례를 전국적인 그 우리나라의 법 쪽에까지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공무원이 절대로 우리 시민의 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서 촉매자 캐피탈라이저 역할로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상처 치유 진실 규명 그리고 미래의 모델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저는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심리 보조자로서의 AI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AI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하는 그런 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으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옥재 회장님께서 사회활동을 원체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가 보니까 AI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난 2, 3년 사이인데 이미 금년에만 해도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이미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20불 정도인데 이미 50불, 200불까지 그리고 앞으로 2,000불 예고된 걸 2만 불까지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한 그 사회 활동만 가지고는 이 빠른 혁신적인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고 다행히 우리는 개발 제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 문제가 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낙동강 제3물결과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우리 부산 시민들이 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환 회장님, 최정환 회장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 김해였죠. 강서구 본방동 483번지에서 태어나서 그 뒤가 산이 금병산입니다. 그게 한 3만 평이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즉 그 공시지가는 평당 한 100만 원 해가 가치로는 한 300억 하면서 그걸 아무 영향을 발휘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 집이 그린벨트라면 그 그린벨트의 개념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린벨트라는 이 개념은 정확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데 이게 1970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 집이라는 용어가 생겨가지고 현재 세계의 한 20개국 정도밖에 사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지금 와 이게 지금 50년이 지금 넘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971년이니까 54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에 이게 딱 저쪽이 되면은 내 사유지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게 뭡니까? 거기에 집을 짓다든가 무슨 간판을 달았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행감재금을 우리가 부과받습니다. 이행감재금. 근데 이행감재금은 과태료는 일회성에 그칩니다. 과태료는 일사부질의 원칙을 적용하지만은 이행감재금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감재금을 부과받게 되면은 이거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사는 많은 분들이 이 이행감재금 때문에 사실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어 있고 이게 또 희한한 게 이 개발제한 구역에 위반하면은 이 건축물 위반하고 이게 또 개발제한 구역 위반하고 또 다릅니다. 개발제한 구역 위반을 하면은 건물 시가 표준에게가 위반 면적 곱하기 100분의 50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건축물 위반하면은 이게 또 개별 공시지가를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것을 법적 근거는 뭐 건축법도 적용시키는 것도 있고 농지법도 적용시키는 게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을 적용시키는 등 이거는 완전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0억이라는 그 재산 제 사유지를 그대로 손도 안 내고 나눴습니다. 손도 안 대고 나누니까 아무런 이행감재금이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과거에 1980년 90년대 부산 경제를 살리자가 부산 경제 살리기 10년대 등대가 삼성차 살리기를 비롯하여 우리 강서구에 삼성차 여러분 올 수도 됐었을 때 강서구 경제 무너지고 있었고 특히 명지 그 건너편에 사하구 모든 횟집 식당 다 문 닫아가 가락동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까지 다운됐지 않습니까? 결국 르노가 해가지고 르노 삼성차를 살리다 보니까 이 강서구도 살아났고 이 저기 사하구도 살아났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금 현재 부산경제 살리기 운동본부에 제가 공동대표로서 제가 많은 항령산을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이미 스노우 캐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20년 다 방치한 걸 해야 된다 등등 하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 강서구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강서구에 많은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이 벌금을 내야 되고 가뜩이나 우리 재산을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원한 속에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다. 그리고 이건 어떤 하나의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든가 그 산하의 어떤 절차된 게 아니고 이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건축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요 세 개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탈취해야 되고 우리 강서구가 살아나고 우리 강서 구민의 복지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반드시 배제시키고 이번에 김영조 회장께서 이번에 강압에게 원고로서 이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행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강서구민이 똘똘 뭉치고 그리고 부산 시민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하죠. 이 악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데서 우리가 다 앞장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이 다
애양시민이고 애국시민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미력하면 아마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주 회장님께 큰 박수로서 격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국가와 재판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 시장은 제가 하고 있고 우리 정기영 씨가 헌법소원하고 있고 그다음 곧 정인이 또 재판이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금 최정은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김영주 건이고 정기영 건이 아니고 우리 강서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는 AI가 들면서 이 전국적인 우리 그 행정 체제의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동 회장님. 네. 정말 54년 동안 반세기 동안 강서 주민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잘 헤아립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PTP에도 봤습니다만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좀 해볼까도 그렇게 합니다. 이 저희들이 이제 이 먼저 법률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서 AI가 하고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 있느냐 이게 100% 이길 수 있느냐 없는가도 오늘 배심원들이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서 법정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AI 법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법, 농지법, 건축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임남기 그 동명대학교 대학 원장님께서 전국 건축학회, 시공학회 또 회장도 하고 맡고 계시지만은 나중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물론 다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행 부과금을 정부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조금 알면은 야 올해는 4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1천만 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인기 위주로서 이렇게 석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데 지금 우리가 AI 법정에서 다뤄야 할 것이 AI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법정에 가서 이게 법정에서 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는가를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법정에 가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AI가 답변도 있지만은 우리 더욱더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건축학계나 이 공직사회나 법률이나 모든 오늘 우리 배심원으로 우리 시민협의회 자문위원 최욱원 변호사가 오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변론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아까 우리 최정현 분도 좋은 이야기 했었고 우리 최옥주 배심원님도 좋은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몇 가지 아까 조정해 보면 AI 수준의 팀 리서치를 통해서 제한 개발 구역의 문제점의 근본 대책을 우리가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확실한 걸 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개발 제한 법이 법정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0%.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은 금방 못 이깁니다. 이런 것을 오늘 통해서 오늘의 이 법정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이. 김영주 회장님께서 정말로 큰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에 아까 하셨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중요군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슴을 보듬어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있잖아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를 우리는 배심원들이나 우리 원고가 피고에게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를 분명한 것을 제시해내야 됩니다. 배심원들의 모든 생각이 각자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AI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강서 주민이 반세기 넘도록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접목을 해서 이번 법정에서는 우리 강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김영주 회장님께 그거를 서면으로 좀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여름 오후 시간이 돼서 피곤할 시간이 돼서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박기동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재판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은 쉬운 건입니다. 뭐냐 하면 지비에 고지서가 막연한 걸 가지고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피고가 제기에 원고에게 우리 주민에게 제기한 공식 문서에 지비구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걸 내어놓고 지비구역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근거를 내놔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답변서 나온 것이 관행적으로 이 원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AI는 그런 말은 법에 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은 이 성소냐 패소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거두어내느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지비구역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법정에서는 이제 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왜 간단한 개발 제한 구역을 또 주민들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데 지비 빼버리고 그때 잘못했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넣고 못 넣느냐는 거예요. 안 넣고 못 넣는데 대단히 중요한 함정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넣는 순간에 이 책임은 다 우리가 무슨 책임을 관에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주민이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법 제2조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벌칙이 없어도 좋아. 성실한 관리에 대한 정보만이라도 달라 이거야. 법에는 분명히 성실한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 공무원이. 안 했다 하면은 이걸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우리 박기동 회장님은 걱정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나 강서구청이 절대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전략적으로, 그래서 요걸 다음 달 끝나면 뭐냐 하면은 강서구청이 해야 될 일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이 54년간 피해봤다고 하고 재산권 피해 있다고 하고 정신적으로 피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무슨 소리야? 저 그러면은 피해 조사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조사를 법을 만들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서구 의회에다가 조례를 제정해가 막 깊이 있는 거 하지 말고 간단한 피해 조사를 하자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강서구가 그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피해 조사 조례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난리 나쁩니다. 이런 전체 모임 할 필요도 없어. 개인이 그 피해 조사 받은 내 재산이 어느 정도 피해했다는 기본은 나오는 거예요. 기본만 가지고 바로 민사소송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청이 안 하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을 안 고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피해 조사하자는 거. 그리고 특히 개발 제한 구역은 피해 구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재산권 제한 구역이고. 그런데 그 항공소음법에는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 조사를 해서 정책을 세워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다 걸린 겁니다. 피해 조사해야 되고 이제 집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절대 강서구청은 고치지도 못하고 답도 못 내는 근거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지비구역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걸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고 고쳐 나가면은 행정하고 어차피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는 저희들 물론 시민법정은 개송하면서 추가하는 게 감사원의 감사 신청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에 강서구청이 이 관리 성실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고 서납동강 수질은 2급수에서 5급수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봐도 성실한 관리 흔적이 없으니까 이걸 감사해달라, 행정 감사해달라, 감사원에 감사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탱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저희들은 강서에서 발생하는 앞으로의 산더미 같은 법률 문제를 AI하고 전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도 확신을 가지는 게 우리 배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다 시민운동의 이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강서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수십 년의 시민운동을 한 이 사람들하고 AI하고 명포럼을 만들어서 이 법률 문제를 다루면은 어떤 전문가하고도 상대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우리 교수님께 저는 동명대학교 임남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기술 쪽은 제가 잘하는데 법은 조금 모릅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강서구에서 이행강제금을 2015년부터 20년까지 유예했던 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행강제금 유예했을 때의 이유와 효과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좀 활용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러한 법은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법은 후진국일 때 성장 중심을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법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법을 자꾸 짜집기만 하고 완전 개정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강서 구민들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제적인 방법이었던 제 법을 새로 만드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물론 저도 건축인데 건축 관련된 공사법이 사법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토목은 공법적인 그래서 우리 건축도 공법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방법을 해서 전체를 다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근거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그 사례를 갖고 큰 소리보다는 정말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른 국민들도 그렇구나,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아주 우리 법적 투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AI가 말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 도저히 50여 년의 강서의 개발 제한 정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이 법정에 이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해서 그리고 감사 신청하고 법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이 데이터 예를 들면은 이 강서의 보물상들이 하루아침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오는 걸 강서구청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1000명이 넘어가도록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거 도저히 환경이 파괴돼서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벌금을 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해가지고 지금 그 데이터와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강서구청이 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맥도의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3년간 한시법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름은 훼손지 정비 사업인데 우리 시민단체가 보면은 불법의 양성화법입니다. 3년간 경기도에서 집단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시법을 만들어서 불법을 양성화해주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불법을 양성화할 정도가 되면은 양성화 법을 만들 정도가 되면은 법 지킨 사람을 정당한 법을 주거나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법은 이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고 그 법적 근거를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강서구청이 우키시마도 일본이 우키시마 폭침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기를 안 한답니다.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우키시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과 법정에다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전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단순히 단적으로 50년 전에 강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안 했으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땅은 한 평에 1000만 원 이상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피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배심원 추가적으로 해야. 아니, 요 배심원 한번 이야기 듣고 방청석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없으면 그럼 방청석에서 법정이지만은 우리는 시민 법정이니까 방청석에서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야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출생이 맹지도입니다. 맹지 촌놈. 옛날에 그 맹지 청양사 공동묘지 속에서 일찍이 크고 살았고 이래 해서 맹지 본토백이 강서구 본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서구 자유연맹 초대 지부장도 내가 했습니다. 하고 그럭저럭 뭐 지금 한 80년 강서구에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의 개발 제한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50 몇 년도로 했습니까? 71년도. 예. 그때 우리 한 21살 뭐 21살 그때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린벨트에 대한 조치가 안 했습니까? 그래서 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했는데 그것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보면은 전부 이 벌금을 해야 된다. 구청에서 벌금을 매기고 전부 다 요래 뭐 하고 할 때 요 특별조치법에 속해지가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벌금을 하게 되면 이 구속입니다. 구청의 직원들이 구속이지요. 근데 법이 없는 짓을 저거 가서 벌금을 막 하고 합니까? 못하지. 그거는 절대적으로 바로 구속 안 갑니까? 그래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그린벨트가 4년 됐다 하는데 이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고 난 옛날에는 우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해서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뭐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경제 발전을 많이 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 재산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전부 그 헌신하고 전부 다 우리 그 지역 그거로서 다 이래 왔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네 국가가 개인의 땅을 가지고 국가를 대신해서 그 희생하러 갈 게 아니고 국가가 받아가지고 그 전부 국가의 땅으로 가지고 하고 이래 해야 우리가 개인이 희생을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도 어느 정도 임야에 대한 그린벨트를 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있는 사람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 제 10조 17조를 보면은 토지 매수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내 땅이 그 그린벨트이기에 시도도 못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교통부 너가 국토교통부 너가 사라. 돈 주고 사라. 감정해가지고 너가 사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며. 뭐 내가 마음 받고 저 개인적으로 세금 내가면서 누구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희생을 할 거고 돈 주고 사는 게 안 맞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야 이제 이게 되는데 그래 그거를 이제 하면은 여기 국토 제 17조 토시 매조의 청구에 보면은 제 이제 그 1항 1조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이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내 그린벨트 사시오 하면 국가가 받아주겠다. 산다 이지. 그러나 그린벨트를 지정 이후에 내가 이 그린벨트 땅을 가 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못 산다. 니는 자기가 안 된다.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내가 가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저 임야 옆에도 가 있는데 다 팔아먹었다고. 사가시오. 하니까네 건설교통부가 감정 딱 해가지고 감정 가격에 바로 다 인수해 본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 구역 다 지정하고 전부 다 이래 이제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이 지금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국가가 인수를 하든지 개인의 형태를 가지고 국가가 이득을 볼라 가지 말고 국가가 전부 대리를 해라. 우리 인수해라. 해서를 국가에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원을 성취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벌금 많이 내고 혜택하는 그거는 이 특별조치법에 이행돼서로 해석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구속이지요. 당장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뭐 힘이 있습니까? 시민들 해야 되지.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확실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좀 우리 국민의 희생을 멈추어라. 50년이나 됐다. 이거 좀 국가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발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이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이기환 회장님이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강서의 청구권을 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법정에 해당도 안 되고 실제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청구권은 그건 완전 사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이 청구를 매수를 하게 되면 국가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게 적정한 평가로 해서 이 수십 년간 제한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법이 있어도 그 매수 청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청구는 국가의 사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행강제금이 지금 부과된 거는 이제 그냥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다 여태까지 그래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는데 AI 지적에 의하면은 확실한 거는 지비구역에 이 이행강제금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러니까 실제는 구속시켜야 돼요.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데 그 절차를 밟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1차 변론 나온 것이 다 당사자들이 개발 제한 구역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는 알고 있다는 거하고 고지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보충을 하기로 하고 다음 우리 방청석에서 우리 장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가만히 있을래 해도 저 마이크가 저한테까지 왔네요. 저도 가락입니다. 가락 IC 그 근처에 사는데 제가 본래 서부 경남에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왔을 때가 71년도입니다. 71년도에 또 이제 선박 기관사가 돼가지고 외국에 그랬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가 담장 위에 뭐 걸치는 것까지 다 뜯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린벨트가 뭔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고 기동대가 막 있어가지고 뜯어오고 그런 그게 있었어요. 94년도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카메라로 가지고 낱낱이 실태를 보고를 해가지고 저 복지회가인이 강서구청도 그 머리 문화원이 뛰는데 그 머리 생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각 동사무소 이런 게 생기졌는데 지금 여기서 AI로 가지고 논해서는데 이걸 제가 듣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모임에 두 번, 세 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멀고 아까 이야기한 법을 가지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있는 그런 입법자들한테 건의도 좀 해보고 담은 완화라도 좀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법된 게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감당을 해내려고 하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제 조기에 연을 이미 과정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지만 진행되어 왔고 지금은 방금 이제 박희동 회장님은 이 흐름을 인지하시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일정이 8월 21일 날 잡혀져가 있다 아닙니까? 8월 21일 날 원고가 이 지비에는 이행강제금에 해당이 되는 게 없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이 되는 게 있으면은 법정에 내보고 내놔는 게 아니고 법정에 내놔야 됩니다. 법정에 못 내놓으면은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민을 내가 강서구청하고 뭐 옥신각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법정에다가 법정에 내 주장하는 게 틀리면은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지비의 원고 재판 내용이 지비의 이행강제금은 내가 못 내겠다. 이게 무효다. 그러니까 취소시키라. 그럼 저쪽에서 취소 못 시킨다. 못 시킨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근거를 법정에 내놔야 돼요. 못 내놓으면 그냥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강서 주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이제부터는 매월 이제 재판이 진행되거든. 된다는 것만 감만 잡아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비 효과가 나타나. 사람 다 모여가지고 단계별로 처음부터 제일 큰 거는 헌법 23조 3항에 있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걸 몰라서 정당한 보상을 전면에 안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지적한 대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 밟아 올라가면서 바로 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노인회하고 한 게, 지금 강서에 병들어 있는 사람 국가가 책임지고 전부 위자료 주고 요양해라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다음 내년 선거인데 그 선거에 공약사항에 나오도록 해서 지금 현재 개발 제한 때문에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국가가 엄청난 이 이행강제금을 그동안 넣은 게 강서 가장 흑자내는 게 강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선 당장 병들어 있는 사람 요양시키라. 서울의 서초구에는 138명이나 직원을 두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국가 요양을 안 하고 어디 하겠느냐. 제일 먼저 할 게 요양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서 주민 수십 년 살았는데 가장 재산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은 정신적으로 향토해를 망각하고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강서 고양동산입니다. 강서 고양동산이 이게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안이 다 나와 있는 게, 우리 강서 주민이 바보입니까? 이 강서구 세종시에 녹지 30% 개발 제한 구역 묶어놓은 땅을 수용해가지고 30% 녹지 도시 주민을 위해서 녹지를 만드는데, 지금 비교를 하면 세종시가 52%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주장할 게 강서에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은 강서에 60% 이상입니다. 60% 이상에서 30%는 도시민의 공원을 만들고 30%는 농업지구를 해가 농업공원을 만들어서 농민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도록 만듭니다. 농산업지구로 해서 도시농업을 해서, 도시농업 부분에는 우리 선효원 이사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스마트 공원하고 스마트팜하고 전문가도 계시고, 그래서 고양동산에 이 강서 역사를 잇는 이런 대안까지 전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번 이 시민법정을 통해서 요게, 그리고 21일 날 첫 심리의 흐름을 보면은 벌써 감이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제 역시 특별한 수가 없구나. 만약에 지비법의 근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은 저희들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그것 가지고는 법정에 도저히 누가 대통령이라도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해가 얘가 법에 될 수가 없습니다. 증거나 근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민법정이 마치고 나면은 감사 신청하고 또 인권위원회하고 UN SDG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기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전체 모아서 강서의 하나의 동력을 얻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이게 이제 지금 강서 AI 법률 주민지원센터 이제 출범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AI 이게 제너레이션 생성형 AI가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이걸 그냥 AI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생성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모여져서 AI한테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모임 때문에 김남희 변호사를 만났어요. 지금 부산 여성 법률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판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AI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요. 좀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
실제로 이걸 구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각자 쓰시잖아요. 아까도 음성으로 쓰시던데 그런 부분을 퀘스천해갖고 앤서들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의에 주관을 하시는 분들이 메모랜덤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AI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조금 전문가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도 왜 법률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호사들을 조금 이 모임에 많이 참석을 시켜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많이 얻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이 회의 진행할 때도 이렇게 좌장이 계시고 또 배심원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저는 시스템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 김영주 회장님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면 답변을 저분이 계속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의 진행 방법을 조금 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좀 더 모시고 생성형, 제너레이션 쪽으로 AI를 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그 운영 진행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전부 실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챗GPT,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병행을 시키면서 어느 한 프로그램에 귀착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 AI하고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 개념입니다. 프롬프트 아티스트로서 그냥 일반적인 이 문해력을 가지고는 AI하고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내 스스로 아티스트가 수준이 돼요. 예술가의 수준이 되고 이 창조적인 환경이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박혜동 회장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다 거기에 이제 이 낙동강 AI 명포럼입니다. 이게 부산을 대표한 지금 AI와 강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산 하면은 부산 토론 문화의 이 하나의 그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부산이 토론하면은 이 명포럼 AI와 함께하는 이 낙동강 명 AI 포럼이 되도록 거기가 바로 이렇게 주고받 AI와 함께 인간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이 오늘 하는 이 법정은 실험적인 법정입니다. 이 시험 법정은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특히 강서의 개발 제한 문제를 푸는 데는 이 상대가 지금 현재 기존 법정하고 상대에서 우리도 AI하고 우리 시민법정을 만들겠다. 같이 붙이게 똑같은 원고 피고에 똑같은 진술서에 가지고 기존 법정에서 심리하는 내용하고 AI하고 함께하는 심리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오늘 실험적인 출범이 오늘 이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또 이 첫 자리에 저희들이 그 운영의 여러 가지 미숙한 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딱 한마디. 그 지금까지 들으면서 아까 우리 성함이 지성우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AI 제가 그 한 15년, 20여 년 전에 민족 사관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를 맡아서 영국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쪽으로 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가면서 디베이트, 토론 문화를 굉장히 심도 깊게 연구하면서 거기 민족사관고등학교 초대 그거 하교감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기 이돈희 장관께서 이제 거기 교장으로 가셨는데 함께 연구하면서 해봤는데 감히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AI 디베이트 그러니까 법정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토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디베이트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논거와 논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청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청 중요하게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거의 뭐 밤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해서 논거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AI를 하되 AI 디베이트 토론 대회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해봐도 됩니다. 내가 굳이 옳다 쪽이 아니더라도 주사위를 던져서 옳다 편 나누고 그르다 편 나누잖아요. 그러면 옳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모든 논점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정선거 옳다 그르다 이것도 국민들이 할 얘기, 그냥 정치인들이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로 AI를 동원한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동원한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나 또는 공영방송도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나가면 판단은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참에 한번 강서발 AI 디베이트 토론 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 저희들은 법정에 걸려져 있고 또 9월 달에는 헌법소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흐름을 단순히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뿐이고 현 법정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사이사이에 이 토론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남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손혜원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김영주 회장님께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대신에 여기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님들이 앞으로는 연락을 하면은 좀 연락 주시고 많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늘 강서 AI 시민법정 첫 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